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직장에 어쨌든 우리가 입사를 했어요. 그죠? 직장에 적응하기 위해서 목표학력 항목을 이렇게 좀 적어봤는데 아마 처음 사회생활 시작하면서 도움이 좀 될 겁니다. 잘 듣고 이때는 이렇게 하라고 했지? 이렇게 이 정도 생활 지침 정도 알고 계시면 좋을 거예요. 자, 우선 세 부분으로 좀 나눠봤습니다. 입사 후에 뭐 1년, 2년. 자, 일단 이 정도 됐으면 우리 저기 수현 씨, 예. 수현 씨는 꿈이 실현됐을 시기예요. 예. 그죠? 1년, 2년이니까. 예. 자, 처음에는 머리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자. 라고 1, 2년 정도는 생각을 하자. 지금 저희 남바항공 여러분들, 우리 선배들, 그 한 7년 정도, 제가 첫 교육을 시작한 게 한 7년 전 정도예요. 그때부터 만들어 왔던 그런 자료고 계속 업데이트가 됐습니다만, 어쨌든 그 자료를 계속 승계해왔기 때문에 이런 비슷한 과정을 다 거치고 있어요. 여러분 선배들도. 자, 그래서 이거는, 요 지금 교육하는 내용은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다 거쳐간 내용이고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죠? 그래서 다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지금 수현 씨나 찬영 씨가 여기 앉아있다. 저 사람들은 지금 머리가 나쁜 시기 진짜. 이런 식으로 알고 있다 이거예요, 선배들도. 그거 감안하시고 들으시면 됩니다. 자, 머리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입사 후에 한 2년 전에 4년 정도 되면 솜씨는 나쁘지 않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4년 이후부터는요, 나는 역시나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단계를 거치면 되는데 구체적으로 볼게요. 자, 질문에서 업무를 배우게 됩니다. 질문에서 업무를. 왜? 질문해? 모르니까. 머리가 나쁜 사람이죠? 계속 물어봐요. 그죠? 대답했는데 또 물어보고 그런 식인 거예요. 자, 우리가 애기들 있잖아요. 애기들, 어린이들 귀여워요. 그죠? 네. 그게 왜 귀여운 거예요? 왜 귀여운 거예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자,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게 애기니까 귀여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근데 그걸 갖다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봐. 원인을 파악을 해보면 말이에요. 어리니까?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그게 왜 귀엽지? 라고 생각해보면 답은 있어요. 모르니까. 남들 다 알고 있는 걸 얘는 몰라. 그게 귀여운 거예요. 자, 콧물이 질질 흘러요. 근데 그것도 사실 좀 들어보기도 하지만 좀 귀여워요. 왜냐? 콧물 질질 흘리는 것도 몰라. 그죠? 어떤 배움을, 이건 지저분한 거야 라는 어떤 배움을 주기 전까지는 그게 지저분한지도 모르고, 그래서 신경 안 쓰기 때문에 흐르는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콧질질 흘리는 애들이 귀여운 거예요. 자, 질문에서 업무를 배웁니다. 여러분들, 선배들 입장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 귀여워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자, 귀여운 사람한테 화 안 냅니다. 그죠? 당연히 모른다는 거 알고 있고. 그래서 뭐 물어본다고 해서 진짜 왜 이거 몰라? 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자, 질문에서 업무 배우고 방침, 규칙을 알아갑니다. 대신에 누군가 계속 윗사람들이 알려준다고 해서 내가 이거 기억 안 해도 되겠구나 라는 게 아니라 점점 이 기한은 1년에서 2년이라고 했어요. 점점 나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보다 그 알을 취득하는데 좀 속도가 느리다. 그러면 그 직원은 약간 문제가 있는 직원이겠죠. 자, 최대 기한은 2년입니다. 2년 내에 여러분들은 모든 걸 다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모르면 안 돼요. 자, 대답. 또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인사와 기본 동작을 습관화한다. 그죠? 지금 우리 어쨌든 남바항공에 처음 입사해가지고 인사하는 게 약간 좀 부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아까 뭐 인사 잘 하시는데 부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를 습관화하고 어떤 뭐 대답하고 인사하고 이런 걸 습관화하는 기간, 그거를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그 최대 기한은 역시 1년에서 2년 사이입니다. 2년이면 늦어요.
자, 상사, 선배 이름과 얼굴을 기억해야 되고 동료를 섬기고 회사의 개요를 알게 되겠죠. 회사의 개요에 대해서는 오늘 이제 첫 스타트를 했고요. 동료 두 분, 자, 사귄다. 그럼 이성적으로 사귀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이성 좋아하죠? 여자 좋아하시죠? 예. 그렇죠? 확인했습니다. 남자 좋아하는 거 아니고 두 분이서 하여튼 잘 사귀어 보세요. 예. 네. 자, 회사의 개요를 알다. 지금 어쨌든 뭐 아까 엄청난 회사네요 라고 이미 말씀하셨듯이 개요를 이제 살짝 알게 됐지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오늘 오전에 여러분들한테 알려줬던 걸 실질적으로 이제 몸소 체험을 하면서 피부를 느껴보면서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자, 머리가 나쁜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계속 질문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입사 후 2년에서 4년 정도는 업무에 익숙해져서 자신이 계획을 세우고 일을 진행할 수 있게 돼야 됩니다. 어떤 업무를 받았을 때 진행함에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세울 줄 알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어떻게 해왔고 이건 이렇게 하면은 뭔가 시간이 더 걸린다. 이건 이렇게 하면 더 시간이 절약할 수 있어. 어떤 그런 내용을 지금 배웠기 때문에 알아갔기 때문에 요거는 자신에게 어떤 계획을 세워서 일할 수 있을 정도가 되는 거예요. 자, 빠르면 2년 내에 이걸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여러분들이 정말 유능한 사람이라면 1년 내에도 할 수 있어요. 1년 내에도. 허락된 것과 허락되지 않은 것, 지시받은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안다. 자, 6W1H, 이게 뭐예요? 육하 원칙. 육하 원칙에 의해서 숙지하고 정확하게 연락을 우대한다. 이게 예전에 얼마 전에 대히트를 쳤는데 미생이라는 드라마 봤나요? 예. 봤어요? 드라마로 봤나? 예, 드라마를 봤습니다. 안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 교육을 하면서 한 4, 5년 전서부터 미생이라는 웹툰을 좀 기회가 되면 봐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드라마 나오기 전에. 근데 지금 뭐 드라마가 나와서 히트를 쳤기 때문에 아니 설명하기가 좀 편한데 거기 보면은 어떤 챕터에 나오는 게 있어요. 연락을 간략하게 생략하고 간단 명료하게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어떻게 하고 이런 방법이 나와요. 네,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뒤에 계속 나오겠지만 정확하게 자세하게 나오겠지만 내가 어떤 의사를 전달하고자 했을 때 시간을 많이 걸리면 안 돼요. 시간이 많이 걸리면 안 돼요. 그래서 왜냐면은 내가 나에 대한 업무도 있지만 상대방이 업무를 하고 있을 거예요. 나랑 무조건 같은 업무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내가 일을 함에 있어서 이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때 간단 명료하게 딱딱딱 의사가 전달이 되어야 그래야지만 이 사람의 시간을 절약해 줄 수가 있어요. 나로 하여금 이 사람이 시간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단 1초라도. 그게 사회예요. 사회는 가족이랑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게 약간 필요합니다. 자, 상사의 성격이라든지 사고방식을 알고 적절한 보좌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사고방식. 내 스타일이 어떻고 또 내가 모시고 있는 상사가 스타일이 어떻고 업무가 예를 들어서 근무 시간에 바짝 하는 스타일인지 아니면은 근무 시간에 설렁설렁 하면서 남들 이제 퇴근할 시간 되고 조용했을 때 딱 집중해가지고 한 30분 딱 하고 가는 사람인지 그런 것도 파악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적절하게 보좌를 해야 되죠. 보좌라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일단 나올 텐데. 자, 그 다음에 동료에게 호감을 얻습니다. 두 분. 일단 뭐 아까는 그냥 사귄다, 알아간다, 통성명한다 이 정도였지만 이제 호감을 얻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거에 관련해서는 이제 관련된 업무를 진행할 수가 있어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입사 4년 정도 미니멈 봅니다. 자, 나는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업무를 개선할 수가 있게 돼요. 내가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지금까지 10몇 년 동안 계속 이렇게 진행되어왔던 A부터 Z까지 업무가 쫙 있는데 그 업무를 내가 하다 보니까 답답한 부분이 보이고 개선할 부분이 보이고 그렇게 돼서 A 다음에 B 하기보다는 A 다음에 C를 하는 게 낫다. 그 다음에 B를 하게 되면 D는 자동으로 된다. 뭐 이런 어떤 업무 개선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예외 처리 능력이 같습니다. 예외 처리 능력은 뭐냐면 맨날 하던 업무 외에도 갑작스러운 사고가 생긴다든지 일회 사고가 터진다든지 그런 내용. 자주 접해보지 않았던 그런 일회 사고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이거는 다양한 경험과 또 어떤 책임감, 또 결단력 이런 게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처리 능력을 갖게 됩니다.
자, 사람의 능력을 움직일 수 있는 메시지 전달 능력입니다. 아까는 육하원칙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딱딱하게 얘기한다, 할 줄 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걸 초월합니다. 내가 어떤 얘기를 하면 저 말이 맞는 것 같아. 라는 신용을 심어주게 돼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상사의 입장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보지 않다. 뭐 계속 보자라는 것은 사회생활하면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겁니다. 자, 그다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저 사람이 하는 거는 무조건 믿을만하다. 라는 어떤 그런 개념을 좀 심어줄 수 있어야 되고, 동료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능력을 한다. 내가 하는 일과 내 동료가 하는 일이 똑같을 수는 없어요. 틀릴 텐데, 내가 내 일을 떠나서 내 동료가 예를 들어서 갑작스럽게 교통 상황 때문에, 뭐, 다른 상황 때문에 뭐 출근을 못했다라든지, 아니면은 이 사람이 해야 될 일을 갑작스럽게 누군가 해야 될 상황이 됐을 때 내가 대신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뭐 회사 차원에서 어떤 부서 이동이라든지 그런 것도 도움이 될 거고, 또는 이제 부서 행정상 어떤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신청을 해서 다른 부서 이동을 신청한다든지 그런 점에서 역량을 좀 키워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아까 보좌 하는데 보좌의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나가 보겠습니다. 자, 보좌가 뭐예요, 신영 씨? 옆에 사람이 도움을 요청할 때 제가 바로 즉시 도와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좌다. 네. 자, 수현 씨. 동료나 상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생각합니다. 자, 보좌라는 건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들 자주 접하는 게 대통령, 수석 보좌관, 보좌관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네. 자, 어떤 사람이 업무나 어떤 거를 진행함에 있어서 도와주는 사람, 조력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옆에서 조력하는 조력자들 중에 하나죠. 보좌라는 게. 자, 그렇다면 보좌하는 데 있어서 나의 입장을 좀 볼게요. 어떤 게 나의 입장인지. 자, 내가 있습니다. 나와 상사, 누가 누굴 보좌해야 돼요? 제가 상사를 내가 상사를 보좌해야 됩니다. 자, 나와 동료, 두 분 관계에서 서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보좌를 해줍니까? 보좌를 받습니까? 보좌를 해줍니다. 나도 보좌를 해줘야 됩니다. 그럼 다시 말해서 서로 보좌를 해주는 거겠죠. 자, 그럼 나와 타부문. 타부문이라는 것은 이제 다른 회사 사람이 될 수가 있고, 뭐 대리점도 되고 여행사도 될 것이고, 아니면 다른 부서도 될 것이고, 지금 여객 운송부로 이제 배치를 받을 거니까, 예를 들어서 화물 운송부 직원이라든지 그랬을 경우에 타 부문 사람과는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보좌를 하느냐? 어떻게 해야 돼? 같이 서로 보좌해줘요. 내가 보좌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럼 후배와 나 어떻게 돼요? 누가 보좌를 해야 되죠? 제가 역시 보좌해줘야 돼요. 네. 어쨌든 다 서로 보좌는 받아야 되고요. 나는 후배로부터 보좌를 받게 돼요. 그거는 바래도 되는 겁니다. 보좌 좀 해줘. 지원 사격해. 이런 식으로 후배한테 요청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동료도 지금 선영 씨가 수현 씨한테, 수현 씨가 선영 씨한테 보좌를 서로 해줄 것이고, 타부문 역시 서로 보좌를 해줄 겁니다. 자, 보좌의 방법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보좌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상사가 능력을 10분 발휘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보좌하는 행위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정보를 주는 것. 자, 명랑한 대답, 기민한 동작, 공손한 말로 응하는 것. 그것도 어떤 상사가 느끼기에 저 사람이 나를 보좌를 하는구나 라고 판단할 수가 있어요. 대답이 불렀을 경우에 수정씨 불렀을 때 예! 하고 대답을 명랑하게 한다든지 그랬으면 어떤 보좌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예! 이런 식으로 했다. 이건 보좌가 아닌 거죠. 지시받은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할까요? 혹은 또 시키실 일이 있으십니까?
라는 거. 다시 말해서 나는 언제든지 당신을 보좌할 겁니다. 더 뭐 보좌할 거 없어요? 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자, 사회는요, 내가 내 마음을 표현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습니다. 또 알려고 노력을 안 해요. 가족이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표현이 사실은 좀 어떻게 표현할까요? 좀 약간 좀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닌가. 좀 손발이 오그라든다. 난 이런 거 못한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까 오전에 얘기했듯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나는 몰라요. 다시 말해서 모든 직원은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에 대해서 좋은 평가 이런 게 있으려면 보좌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나는 최소한 어제까지만 해도 이런 발언은 절대 손발이 오그라들어서 못하는 사람이 있지만 지금부터는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은 원래 그랬던 사람인가 보다. 사실 관심도 없어요. 다른 사람. 그냥 올해 그냥 그런 사람이구나. 그냥 느낄 뿐이지. 저 사람은 손발이 오그라들지 않나 보다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어떤 뭐를 했을 때 지시했을 때 이것도 할까요? 네, 그런 발언은 센스로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상사의 방식과 하고 있는 일을 참조해서 미리 배려를 하고요. 의견을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제안합니다. 자, 모르는 것을 독단으로 처리해서는 안 되고요. 적극적으로 질문해서 확실하게 처리해 나갑니다. 자, 모르는 것을 독단으로 처리를 하면 안 돼요. 독단으로 처리하면 안 돼요. 자, 적극적으로 질문하면 됩니다. 원하는 게 뭔지, 나한테 지시하는 게 어떤 건지 그런 거를 질문을 하면 돼요. 더군다나 우리는 지금 무슨 시기? 머리가 나쁜 시기. 머리가 나쁜 시기이기 때문에 머리가 나쁜 사람들이 자꾸 신문해도 됩니다. 맞죠? 그러면서 배우는 거예요. 자, 적극적으로 질문해서 확실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상사에게 위임받은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평소 영향을 표현합니다. 상사가 어떤 지시를 했다. 좋은 기회일 수도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나는 이런 것도 할 수 있다. 맡겨만 다오. 이런 준비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보좌할 수가 있습니다. 준비도 아무것도 안 돼 있는 사람은 보좌할 수가 없어요. 마음만 막 보좌하고 싶으면 할 수 있는 게 없어. 어쩔 거예요. 보좌가 못해요. 그죠? 자, 평소에 역량을 키워놔야 됩니다. 보좌하기 위해서. 자, 상사에게 완전한 것을 요구하지 말고 결정을 커버할 수 있도록 한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어요. 상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뭐 털어서 먼지 안 나겠습니까? 눈물이 나요. 그냥 그거를 커버해줄 수 있는, 보좌할 수 있는, 나를 커버해줄 수 있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내가 보유하고 있느냐. 그런 것들이 사회에서 성공했느냐 못했느냐 그런 차이예요. 자, 상사에 대한 비판에 동조하지 말고 오해를 풀어줄 것 같아요. 네, 이거 중요한데요. 결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상사의 A라는 상사가 결점이 많은데 결점 한 가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결점이 외부 사람 잘 모르는 사람은 이 결점 하나만 있는 게 아닐 것이다 라고 판단할 것이고 그러면서 이 사람 결점이 점점 커져서 이제 말을 통해서 점점 커져요. 그래서 그 사람, 그 상사 나쁜 사람 이렇게 됩니다. 그거를 커버를 해줘야 돼요. 오해를 풀어주고 그거 아닙니다. 사실은 뭐 좋게 생각하시는 데는 많은데 그런 거 아닙니다. 잘 모르셔서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그 오해를 가지고 있는 그 상사가 나의 직속이다. 그러면 아무리 이 사람 싫다 그래도 나는 이 사람 커버해줘야 돼요. 내 상사는. 왜냐하면 자기 살 깎아먹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욕먹으면 나도 욕먹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보좌는 어찌됐든 간에 내 상사는 무조건 보좌를 해야 되고 오해를 풀어줘야 된다. 자, 뒤에서 험담하지 말고 불만과 반대 의견은 반드시 밝혀야 됩니다. 근데 요거는 뭐냐면 약간 오해할 수 있어요. 불만이 있다고 해서 저는 반대입니다 라고 계속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기회를 봐가지고 어쨌든 그걸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사회이기 때문에 별로 관심 없어요. 그냥 뭐 마음에 안 든다? 그럼 마음에 안 들면 말아요. 내가 상사가 뭐 이렇게 항상 보면 버릇이 이래. 참 마음에 안 들어요. 그렇지만 내 형이 아니고 내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그 버릇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욕을 많이 먹어요. 근데 정작 그 상사는 자기 버릇이 뭔지 몰라. 자, 그러면 보조한 의미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 버릇을 얘기를 해줘야 돼요. 단점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네, 그건 대신에 기회를 잘 봐서 얘기를 해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쨌든 뭐 대화의 스킬이라든지 그런 게 분명히 있어야 될 겁니다. 자, 납득할 수 없다고 무시할 게 아니라 우선 지시대로 하고 본다. 자, 내 직장 상사, 이거는 뭐 빨리 회사를 빨리 들어갔다고 해서 그냥 타이틀만 상사가 아닙니다. 이게 단 하루라도 어쨌든 뭐 하루는 좀 문제가 있겠죠. 뭐 단 1년이라도 2년이라도 빨리 들어왔다는 게 어떤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대우해줘야 되고 이게 아니고 훨씬 그만큼 먼저 들어온 만큼 히스토리를 알고 어떤 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노하우를 더 많이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좌를 해줘야 되고 존경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이 어떤 일을 지시했는데 납득이 안 돼. 이걸 왜 해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렇지만 그 일을 지시한 그 상사의 실질적인 목적이 뭔지 그거는 사실 내가 파악하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더군다나 예를 들어서 여러분하고 저하고 한 10년 정도 차이가 난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이 교육을 하면 이런 교육을 시키면 진행함에 있어서 왜 하는지 여러분들은 사실 모를지도 몰라요. 내가 왜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10년 후에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거랑 똑같이 일단 납득 안 되더라도 일단 우선 하고 봐야 돼요. 어떤 큰 뭐 시스템적인 어떤 업무가 엉켜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자, 납득할 수 없다고 무시할 것이 아니라 우선 지시하는 대로 하고 본다. 그렇게 되면 분명히 뭔가 얻어질 게 있을 겁니다. 자, 이것도 보자고요. 또 지시받은 일이 끝났을 때와 변화가 있을 때 바로 보고합니다. 뒤에 뭐 자세하게 나올 텐데 모든 업무는 말이에요. 보고가 되기 전까지 이 일이 마쳤습니다. 끝났습니다. 종료됐습니다. 라는 보고가 있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서 친영씨 화장실 다녀오세요. 라고 지시를 했어요. 네. 자, 화장실 갔다 왔습니다. 그럼 보통 사람이 인식하기에 화장실 다녀오세요 라는 지시가 있었고 사람이 나갔다 들어왔으면 당연히 화장실 갔다 온 거겠죠. 네. 맞죠? 그렇지만 화장실 갔다 와서 다녀왔습니다 라고 보고가 없으면 화장실 안 갔다 온 거예요. 여긴 사회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찬영씨가 나갔다 왔다고 해서 그게 화장실 갔다 온 건지 아니면 담배를 한 대 피러 나갔다 온 건지 아니면 물을 한 컵 마시려고 갔다 온 건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죠? 화장실 다녀오세요라고 지시했을 때는 일을 진행한 다음에 그 일에 대해서 진행이 끝났습니다. 라는 것을 보고해야 그 일이 종료가 됩니다. 단, 보고를 해야 될 때가 하나 더 있습니다. 화장실 다녀오세요 했는데 화장실 가는 길에 예를 들어서 어떤 뭐 무거운 짐을 끌고 간 어떤 할머니가 있다. 그건 약간 지시한 거에 대해서 안 맞고 사고가 났어요. 화장실이 멀어서 차를 타야 되는데 차가 사고가 났어요. 접촉사고가. 그래서 제 시간을 못 갈 것 같아요. 자, 이 경우에는 변화가 있을 때라고 봅니다. 상사가 지시했을 때 머릿속에 계산이 있습니다. 화장실 갔다 올 때 1시간이면 갔다 올 거야. 라는 계산이 있는데 자, 중간에 30분 정도 시간이 흘렀는 시점에서 뭔가 다른 이례적인 사건이 생겨가지고 1시간 내에 아마 못할 거예요. 1시간 내에 못 와. 1시간이 아직 도래되진 않았지만 30분 반밖에 안 지났지만 분명히 1시간 뒤에 와야 있어야 될 사람이 못 올 거예요. 그거는 사고 당한 친형씨가 알아. 그렇지만 아직 1시간이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일을 마친 게 아니기 때문에 화장실 갔다 온 게 아니기 때문에 보고를 안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럴 땐 해줘야 됩니다. 상사가 일을 시킴으로 해서 1시간 뒤에 업무를 또 계획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시간이 안 됐고 갔다 와서 1시간 반 후에 사실은 제가 뭐 사고가 나서 제 의도와 상관없이 사고가 나서 30분 정도 늦게 됐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면 일은 끝났지만 상사 입장에서는 상사 자신만의 계획이 틀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건 과연 뭐예요? 보좌를 못한 거예요. 네, 그래서 변화가 있을 때 또 보고를 꼭 해줘야 된다는 거. 일의 사건이 생겼을 경우에
요 보좌에 관련된 그 변화가 있을 때 그거를 하나 더 얘기해 줄게요. 이해가 좀 안 될 것 같아서. 자, 화장실을 다녀오세요 했는데, 화장실에 문서 하나를 전달해 주세요라고 했던 걸로 바꿔볼게요. 어떤 문서를 주면서, 편지 봉투를 주면서 이거를 1시간 거리에 있는 B 업체에 갖다 주세요. 그랬어요. 자, 가는 길에 교통사고가 나서 접촉사고가 나가지고 시간이 30분 정도 딜레이가 됐을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채정 씨는 이제 30분 정도 늦으면 뭐 괜찮아, 그 정도는 보고 안 해도 되겠다 싶어서 이제 그냥 약간 늦게 전달해서 30분 늦게 돌아옵니다. 그 사이에 회사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그 일을 갖다 주라고 지시했던 그 상사가 사실은 사장님이 그 상사에게 이거를 B 업체 갖다 주라고 지시를 한 내용이 있어요. 알고 보니까. 그건 몰랐지만 채정 씨는. 자, 사장님이 물어봅니다. 30분이 흘렀을 시점에서 교통사고가 났을 그 시점인데 그 시점에 1시간이 지났을 때 50분 정도가 지났을 때 그럼 당연히 보고가 없었으니까 이 사람은 10분 정도 후면 채정 씨가 돌아와요. 1시간 걸리는 거리니까 이미 전달했을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사장이 이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그 문서 전달됐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자, 계산을 해보니까 뭐 이제 10분 정도 올 것 같아. 네, 전달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이미 시간적으로 전달됐을 시간이니까 전달했을 겁니다. 자, 사장이 이제 또 그 업체 주비 전화해가지고 전달된 문서가 있으니 그거를 빨리 비행기에 실어가지고 본사로 보내주세요. 라고 해요. 그렇지만은 이제 그 와중에 난리가 나는 거죠. 아무도 안 왔고 전달받은 문서도 없다. 자, 그럼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를 지시한 상사가 사장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거짓말하게 된 거죠. 전달 안 했는데 했다고 뻥친 거잖아. 그죠? 네.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 보좌를 못한 거예요. 승용 씨가. 그래서 중간에 변화가 생겼을 때 바로바로 보고할 수 있도록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네. 뭐 보좌를 못한 거에 자꾸 신영 씨 예를 들어서 미안해요. 이건 그냥 저스트 예시입니다. 네. 자, 일을 추진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자, 먼저 관리 사이클을 지정을 해야 됩니다. 볼까요? 어떻게 진행하는 사이클을 하느냐? 계획을 수립을 하고요. 어떤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계획하고 실행하고 결과가 있을 거예요. 그 결과를 반성하고 그 다음에 필히 보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회사는 보고가 생명이에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보고가 있기 전까지는 그 태스크는 종료된 게 아니에요. 보고가 무조건 필요합니다. 그 일이 완성이 됐든 안 됐든 보고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자, 이런 사이클로 해서 계속 이런 업무는 진행이 되는 거예요. 계획하고 실행하고 반성하고 보고하고 계획하고 실행하고 보고하고 반성하고 보고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금 사이클로 돌아갑니다. 자, 그렇다면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 실행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우선순위를 정해야 될 갈림길에 놓입니다. 뭔가를 먼저 해야 될까? 어떤 걸 먼저 해야 될까? 라는 갈림길이 놓이게 되어 있는데, 자, 중요한 일과 긴급한 일이 있어요. 중요한 일은 반드시 이루어야 할 과제, 나에게 주어진 내 임무. 이게 중요한 업무입니다. 자, 긴급한 거. 바로바로 해야 될 업무가 또 있어요. 급한 거. 이게 이제 긴급한 일인데, 어느 일 먼저 해야 되느냐? 당연히 중요하지만 중요하면서 급한 거. 또 당연히 먼저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긴급한 일만 하다 보면은 막말로 우리가 불만 끄다 보면 불똥 떨어지는 그 불만 끄다 보면 중요한 일을 못해요. 내 업무를 실질적으로 내가 해야 될 업무를 못합니다. 자, 그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중요한 일, 나한테 주어진 중요한 업무 이거를 먼저 할 수 있는 결단력 또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누가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세영 씨 이거 문서 좀 어디 갖다 주세요. 뭐 수현 씨 지금 뭐 저기 회의실에 누구 있으니까 가서 잠깐 뭐 명함 좀 받고 뭐 해주세요. 혹은 뭐 어디 지금 내가 시간이 없어 그러는데 수현 씨 어디 가가지고 업체 누구랑 미팅 좀 하고 어떤 뭐 좀 받아와요. 이런 급한 일. 맨날 그런 것만 하다 보면요 내 일을 못합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론 무조건 다 리젝하면 안 돼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뭐 가장 막내고 가장 다 제일 후배이기 때문에 시키는 일은 무조건 다 배우는 일이에요. 전부 다. 어떤 뭐를 시키든 간에 여러분들 다 교육이 되고 뼈가 살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일이 또 있잖아요. 나한테 주어지는데. 자, 그럴 경우에는 또 눈치를 좀 살짝 봐가지고 제가 사실은 어제 끝냈어야 될 일이 있는데 사실은 어떤 다른 업무를 하다가 못했습니다. 그걸 못하게 됐는데 지금 이걸 하게 되면은 또 하루가 딜레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 좀 어떤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내 업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상사들은요, 여러분 선배들은 그거 다 알아요. 다 자기도 거쳐왔기 때문에. 자기도 다 여러 사람들이 이것저것 다 시켜서 해봤고 힘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내 업무를 못 해봤고 이런 거 다 압니다. 그래서 매번 그냥 무조건 거절하는 사람은 그냥 거절하는구나 라는 걸 알아요. 또 매번 그냥 받아주는 사람, 솔직히 얘기 말씀드려서 선배들은요, 여러분들한테 뭘 시켜서 그걸 무조건 다 받아가지고 다 해내. 그런 사람을 원하긴 해요. 원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막 이것저것 시켰던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정작 여러분들 메인 잡을 못 해냈을 경우에 커버를 해줄 것이냐, 그거는 확실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불특정 다수가 여러분들한테 긴급한 일을 시킬 거고, 그죠? 나는 한 가지 일만 시켰어. 근데 이 사람은 내가 시킨 걸 했는데 자신이 해야 될 건 아무것도 못했어. 그럼 못한 거예요. 못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컨트롤을 잘 해서 결단력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센스가 좀 있어야 되고 눈치가 좀 있어야 돼요. 요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식이 머리가 나쁜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완벽하게 해낼 수는 없어요. 시행착오를 겪어서 해야 됩니다. 자, 회사의 목표, 방침, 계획을 확실하게 하고요. 상사에게 지시받은 일의 목적과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신의 역할과 임무를 파악합니다. 자, 일의 흐름을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네, 뭐 기본적인 그런 얘기들이고. 자, 직장 내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리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의 시간을, 타인의 시간을 내 업무를 하기 위해서 많이 뺏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간략하게, 명료하게 줄여서 얘기할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 개그 콘서트 보나? 가끔. 네, 알포인트 있어요. 알포인트라는 코너가 있는데, 거기서 보면은 기억이 안 나가지고, 뭐 이런 게 있어요. 안 보나? 옛날에 본 것 같아요. 알포인트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치료하다가, 막 이래.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안 돼요. 정리를 얘기할 때는 머릿속에 다 정리를 해놓고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노선 그거 있잖아요. 왜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 이거예요. 회사에서. 물론 뭐 그냥 편하게 대화를 나누는 자리는 괜찮겠지만 회의라든지 그런 공식상에서 시간을 좀 굉장히 좀 본인의 어떤 준비 부족으로 해서 시간을 할애하든지 그렇게 만들면 안 되겠습니다. 일단 어떻게 하느냐? 이건 뭐 우리 초등학교 때 다 배웠듯이 뭐 누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무엇을 왜 어떻게 라는 게 있어요. 자, 근데 남바항공에서는 하나 더 넣습니다. 특기사항. 상급자를 보조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내용을 좀 이런 내용을 추가해서 조미료식으로 가미해가지고 넣어주면 완벽한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글씨 한번 해볼까요? 자, 내용이 길어요. 그죠? 남바항공 신입 직원을 대상으로 자사의 규정과 관련하여 보다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고자 CSAIR 교육 자료를 이용해서 그룹 스터디 형식으로 개최합니다. 1월 1일 월요일 한국지사 서울지점 4층 회의실에서 인사교육 담당자가 실시하며 유인물을 잊지 마시고 꼭 지참해 주십시오. 문의사항은 인사부 홍길동에게 연락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0247-9267. 요런 내용의 공문이 있어요. 이 공문을 내가 받았어. 이거를 내가 누군가에게 전달을 해야 됩니다. 이거 다 읽는 전화상으로 해서 이런 공지사항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남바항공 신입 직원을 대상으로 자사의 규정과 관련해서 보다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고자 CSAI의 교육 자료를 이용하여 그룹 스터디 형식으로 개최합니다. 1월 1일 굉장히 또 길죠? 이거를 간단 명료하게 한번 나눠볼게요.
수현 씨. 예. 전화 통화를 한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월 1일 월요일 한국지사 서울시 사측 회의실에서 인사 담당자가 남방항공 신입 직원을 대상으로 그룹 스터디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유인물 잊지 마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인사부 홍길동에게 연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우리가 특기사항 있죠? 그거 합쳐서 잘 가미해서 말씀 잘했어요. 일단 뭐, 유인물, 요거는 사실 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가져가면 잊을 수 있기 때문에, 잘 넣어주셨고, 일단 뭐,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근데 머릿속에 항상 여러분들이 잊지 말 것이 뭐냐면, 항상 이미 미리 이제 얘기할 걸 다 머릿속에 넣어놓고, 그리고 나서 얘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계세요. 되셨죠? 예. 처음부터 잘 되진 않아요. 왜냐? 머리나 잠시. 우리는 지금 머리가 나쁜 시기니까. 그죠? 자, 다행인 건 뭐다? 여러분 선배들이 다 알고 있다. 그런 시기라는 걸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실수할 수도 있고, 또 질문할 수도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질문했을 경우는 잘 알려줄 것이다. 아셨죠? 예. 자, 연락응대를 좀 계속 배우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연락응대 하면서 어떤 기본적으로 지시 받는 방법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자, 업무 장소에서 우리는 처음 업무를 할 때 상사, 선배로부터 이것은 이렇게 해주세요 라는 어떤 지시사항을 보게 됩니다. 그죠? 자, 어떻게 할 것이냐? 기본 순서는 부르면 바로 대답해서 가고요. 그죠? 그 다음에 상사가 있는 곳까지 가고, 인사합니다. 부르셨습니까? 하고 인사하고, 지시를 받죠? 그 다음에 확인합니다. 지시사항 받은 내용을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양지했음을 알리는 대답, 잘 알겠습니다 라는 내용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감사합니다. 혹은 뭐, 예, 잘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럼 다 자세하게 볼게요. 자, 먼저, 부르면 한번 대답하죠? 네! 하고 가볍게 대답합니다. 상대방을 봅니다. 자, 옛날에는 이거 없었어요. 요 항목이. 그냥 네! 하고 밝게 대답합니다. 라는 내용만 없었는데, 그러고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겨요. 자, 근무를 하고 있는데, 부릅니다. 양충모 씨 부릅니다. 그랬을 때, 예! 이렇게 하고 말아요. 자, 그럼 상대방이 저쪽에서 이제 보고 있었는데, 여기서 원소연 씨가 불렀는데, 원소연 씨가 하면서, 예! 이런 식으로 합니다. 굉장히 어떻게 봤을 때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저 사람 누구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자, 상대방을 봅니다. 자, 분명히 저희 교육했습니다. 자, 상사가 있는 곳까지 가게 됩니다. 이제 일어나서. 자, 필요시에 메모할 수 있는 메모지와 펜을 준비해서 가는 센스 있으면 좋겠고요. 사무실의 경우에는 의자는 가만히 밀어넣습니다. 제가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 당시 계셨던 이제 이사님이 이제 불러서 제가 갔어요. 근데 이제 의자가 지금 현실에는 이런 고정된 의자지만, 제가 그때 앉아있었던 의자가 상당히 그 어떤 기름칠이 잘 돼 있어서 돌아가는 회전 의자인데, 상당히 잘 돌았어요, 의자가. 그래서 이제 일어나서 갔다 왔죠. 네, 뭐 대답 잘하고 해서 지시사항 다 바꿔서 갔다 왔는데, 알고 보니까 의자가 돌고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안 멈추고. 자, 그러면 사람들이 말이에요. 왜 이걸 가만히 밀어넣냐면, 두 분이 지금 자리에 있죠? 예. 네, 있을 경우에는 여러분들 얼굴을 봐요, 사람들. 지나가면. 얼굴 봅니다. 성경 씨, 수원 씨, 얼굴 봅니다. 수현 씨 일어나 볼래요? 이름을 나와보세요. 자, 그럼 한 바퀴 이렇게 한번 돌아보세요. 이렇게. 돌아서 다시 오세요. 자, 수정 씨는 얼굴이 보일 거고, 그죠? 예. 수현 씨는 이 자리에 뭐가 보여요? 의자하고. 사람이 없을 때는 의자하고 그 수현 씨 자리가 보입니다. 그죠? 감사합니다. 아니세요? 어떤 말을 하려고 그러는지 알겠죠? 예. 자리를 뜰 때는요, 내가 없으면 지나다니는 다른 사람은 내 자리를 보게 돼요. 다시 말해서, 내 자리가 지저분하면 말이에요. 나는 지저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사람이 없다고 해서 보고, 나 시선을 딱 보고선 사람이 없어. 없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없으면 자리를 보게 돼요. 네. 아, 이 사람은 지저분한 사람이네. 라는 걸 느끼게 되고, 의자가 돌고 있었다는 뜻은 뭐냐면,
그 사람 정신 나구만. 돌았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자 가만히 밀어놓는 어떤 그런 버릇을 들여라. 그런 내용인데, 사실은 이제 어떤 게 또 있었냐면, 저는 나름대로 이제 여기서 오래 근무를 했기 때문에, 또 저는 그 자리가 또 이제 아무도 안 보이는 데 있었어요. 그렇게 한 1, 2년 정도 이렇게 있었는데, 그래서 사실은 내 의자가 어떻게 돼 있든, 또 저는 원래 그냥 기본적으로 성격이 좀 평상시 일하면서 지저분한 게 있으면 좀 정리하는 타입이라, 지저분한 적은 별로 없었는데, 의자 자체가 사실 신경 안 썼거든요. 제 자리만 따로 이제 방입고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 2년 있다가 지금 이제 부서를 옮기면서 자리가 바뀌었는데, 제가 교육했던 사람들이 다 앉아있어요. 제가 지금 있는 자리에. 그런데 보면은 항상 보면 의자가 다 잘 밀어져 있어요. 이 사람은 없고 정리는 깔끔하게 돼 있고 의자도 딱 들어가 있어. 근데 정작 이제 회의가 떴다 보니까 내 자리만 의자가 빠져 있는 거예요. 내 자리만 의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직원들 보면 여러분 선배들 보니까 다 의자가 잘 집어넣고서 들고 다니고 있더라고요. 이제 자기 이동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좀 버릇을 좀 드려야 될 거예요. 선배들은 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못하면 그냥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한두 번은 괜찮습니다. 왜냐? 왜죠? 머리가 나쁘시. 지금은 머리가 나쁜 사람들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계속되면 정말 머리가 나쁘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김인하게 걸어갑니다. 다 잘하고 이제 하다가 예! 명랑하게 대답하고 의자 집어넣고 갔어. 그런데 핸드폰 보면서 갑니다. 말이 안 되죠? 자, 메모할 게 있으면 들고서는 김인하게 걸어가죠. 호출 받았으니까. 자, 그런 식으로 이제 김인하게 걸어가지고 상사의 책상 앞 또는 옆에 씁니다. 책상 앞 또는 옆에. 그죠? 자, 서류 위치는요, 방부 정도 떨어져서 서류 등을 넘겨받을 수 있는 위치. 예전에는요, 이제 상사의 책상 앞 또는 옆에 선다 이렇게 됐어요. 근데 추가를 했습니다. 정면은 피할 거. 자, 이렇게 했더니 상사의 책상 앞 이렇게 해서 교육을 했더니만 지금도 기억나요. 100뭐시기 하는 직원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직원은 이제 교육을 너무너무 잘 주셔서 정말 잘 따랐어요. 부르면 이렇게 와요. 좋습니다. 부담되죠? 자, 서류 한번 줘보실래요? 이걸 한번 전달해 주세요, 나한테. 네, 전달이 안 되죠? 네. 그렇죠? 부담되죠? 네. 아셨죠? 예. 서류 등을 넘겨받을 수 있는 위치. 그 정도 위치에 서서 지시를 받습니다. 자, 그런 직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직원이 정말 있었어요. 인사할 때도 가사상 달려가가지고 얼굴 딱 보면서 안녕하십니까! 하는 직원이 있었어요. 근데 더 부담됐던 건 그 직원이 여자였어요. 왜냐면 자, 이제 그렇게 너무 부담 주지 말고 자, 이 정도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고요. 자, 인사합니다. 부르셨습니까? 기분 좋은 목소리로. 당연하죠. 자, 그 다음에 지시를 받죠. 지시를 받을 때는요, 이야기 도중에 말을 가로막지 말고 말 끝까지 잘 듣습니다. 이때 이제 선입견을 갖지 말고 말참견하지 않고 지레지레하지 않습니다. 상사가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대리점 있잖아. 아, 어디 대리점이요? 그거 말씀하시려고 그러시죠. 그런 거 안 됩니다. 이거 길어져요. 그거 아닌데? 아, 그럼 그거 아닌데?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야기가 굉장히 길어져요. 자, 말참견하지 않습니다. 먼저 끝까지 듣고 잘 듣습니다. 중간에 말 끊어지면요. 아래 부하 직원이 내가 얘기하고 있는데 말을 끊는다.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요. 왜냐면 했던 말 또 해야 되니까. 그거 아니거든? 하면서 다시 얘기해야 돼요. 근데 그런 직원이 또 있었어요. 맨날 말을 끊어. 그러면 그 얘기를 설명해 주다가 정작 내가 할 얘기를 또 까먹어. 그런 식으로도 계속 일이 좀 더디게 진행되고 그랬어요. 절대 상사가 얘기할 때 말 끊지 말고 지레진장하지 말고 말참견하지 않습니다. 일단 다 듣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얘기할 수 있도록 그런 버릇을 들이세요. 네. 자, 필요하면 메모를 해가지고 듣고요. 변화 있는 맞장구로 대응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변화 있는 맞장구. 자, 내가 이제 지시를 여러분들한테 합니다. 이건 저렇게 하고요. 저건 이렇게 해주시고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해주시고 어디 가서 몇 번으로 전화를 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해주시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럴 때 듣고 있으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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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하면 지시를 하면서도 이 사람이 듣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응? 그냥 내내 하는 건지 그걸 모르겠어. 그렇게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네. 변화니까 어떻게 할까요? 응? 네. 아, 예, 맞습니다. 아, 예, 예. 아, 알고 있습니다. 예. 아, 네네, 알겠습니다. 아, 맞네요. 이런 식으로 변화 있게 맞장구를 쳐줘야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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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아셨죠? 네. 이해되죠? 예, 예. 제가 원래 좀 강의를 좀 재밌게 하는 편인데 두 분이 너무 좀 얼굴이 굳어 있어가지고 주눅이 들어요. 요즘 열려있는 강의를 좀 하는데. 자, 그 다음에 확인합니다. 지시 받은 내용에 대해서 확인합니다. 애매한 점은 질문해야 돼요. 계속 질문하세요. 납득될 때까지. 지레짐작해서 아 이건 이 말일 거야 라고 생각해서 네. 또 할 수 없는 일을 갖다가 예 알겠습니다 라고 해버리면 정말 회사 힘들고 있다네요. 근데 능력 밖의 일을 계속 해내야 되니까. 자, 자신의 의견이 있으면은 의견을 얘기하고 그 의견에 대한 동의를 구해야 됩니다. 할 수 없는 것을 간단하게 네 라고 하지 말자 라는 내용을 첨부했습니다. 자, 내가 이야기한 의견 낸 거, 그것에 대해 의견을 잘 듣고요.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의견을 관철을 시켜주는 건지 아니면은, 원래 지시한 대로 그냥 하면 되는 건지, 그런 결론을 듣습니다. 중요한 건, 납득할 때까지 질문해야 됩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지난 생활하시다 보면, 항공 용어라든지 전문 용어 이런 것들 많이 접할 거예요. 내가 모르는데, 사실, 통역 뭐 해봐서 알겠지만 통역 해봤다 그랬죠? 아니, 통역은. 통역 해봐서 알겠지만 통역 같은 경우에도 한 번 하나 놓치면은 큰일 나요. 하나 딱 놓치면 그거 생각하느라고 그 다음 얘기가 안 들려. 그거랑 똑같아요. 자, 어쨌든 뭐 애매한 게 있으면요 전문 용어 딱 나왔는데 그게 뭔지 모르면 그게 뭐지? 라는 생각 때문에 잘 안 들리거든요. 다음 지시사항이. 그렇기 때문에 애매한 걸 일단 적고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세요. 무조건 하세요. 다 알아요. 여러분들 지금 머리 나쁜 식이 뭐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약속을 다 했고 질문하실 때는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양지했음을 알리는 대답으로 알겠습니다. 라고 패기 있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항은 없으십니까? 아까 보조하는 데 있어서 어떤 센스 다른 사람은 없으십니까? 혹은 뭐 이것도 할까요? 라는 그런 센스 꼭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인사 감사합니다 하고 끝나게 됩니다. 자, 전화 대응 볼게요. 자, 전화는 책상에서 왼손으로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는 왼쪽에 위치시킵니다. 왜일까요? 오른손 메모 필기해야 되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네요. 훌륭합니다. 자, 전화 받는 법. 전화벨이 울리면요 즉시 받고 이쪽의 회사 소속명을 얘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방항공 신입사원 이찬영입니다.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상대를 확인하고요. 아 AK 누구누구시군요. 안녕하십니까. 이런 걸 듣죠. 그 다음에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라고 하고선 전화를 끊게 되는데 자 자세하게 볼게요. 벨이 울리면 즉시 받고 안녕하십니까 남방항공 신입사원 원수연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벨은 3번 이상 울리지 않게 합니다. 자, 왼손으로 받고요 메모할 수 있도록 메모를 준비하고 밟고 분명하게 좋은 인상이 심을수록 합니다. 팔꿈치가 되지 않을까. 자, 왜 팔꿈치가 되지 않을까요? 왜일까요 이거? 이게 뭐 화상통화도 아니고 전화로 해서 온라인상으로 얘기하는 건데 상대방이 보는 것도 아니고 왜일까요? 왜일까요? 나중에 이게 습관이 되어가지고 공항에서도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할지 모를 것 같아서.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그런 적 있어요. 친구들이랑 통화할 때 아침 시간에 혹은 뭐 점심 때 낮잠 자다가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있는데 전화가 딱 와요. 그래서 귀찮으니까 이렇게 하고 전화 받은 적 있을 거예요. 누워서 숙소에서 이렇게. 자, 신기하게요. 보이는 거 아닌데
자냐? 라고 얘기하는 친구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죠? 알아요, 상대방이. 자세에 따라서 목소리 톤이 이상하게 그쪽으로 전달이 잘 됩니다. 특히나 회사에서 더 그래요. 이 사람들이 좀 전화 거는 태도가 좀 불량하네? 라고 느낍니다. 상대방이. 자, 팔꿈치 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대를 확인하시는데 무조건 경칭을 붙여서 복장을 확인합니다. 자, 내 직급이 과장이에요. 과장인데 상대방은 주임이야. 알아요. 내가. 아는 사람이야. 그래서 누구누구 주임! 하고 얘기하면 안 돼요. 타부문이기 때문에 서로 보좌해줘야 됩니다. 내가 이 사람 보좌해줘야 돼요. 자, 예, 김주임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셨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경칭 붙여서. 자, 인사하시고, 그 다음 메모하고 잘못 듣거나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필히 복창하는 습관을 좀 들여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특히나 이제 뭐, 이메일 주소 받는 거, 전화번호 받는 거, 이거는 복창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확인을 받으면서 메모할 수 있도록. 자, 상대가 이름을 말하지 않을 때, 그렇지만 나는 이 사람의 이름을 알아야 되겠어.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저는 원수연이라고 합니다. 실례지만 성함은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내 이름을 먼저 얘기하고 그렇게 해야지 예의에 어긋나지가 않아요. 자, 상대방이 이름을 얘기 안 했어요. 저기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왠지 취조하는 느낌이고 상대방이 어떤 뭐 심리 상태냐에 따라서 상당히 기분 나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자기 이름 얘기하고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남바항공 양충모라고 하는데요.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혹시 실례지만 이런 얘기가 붙어야 됩니다. 그냥 취조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으니까. 그렇죠? 자, 용건 잘 듣고요. 양재했음을 알리는 데다. 네, 양충모, 저는 양충모였습니다. 혹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누구였습니다 라는 걸 마지막에 좀 붙여주는 기회, 상황에 따라서 해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거는 말이에요. 상대가 전화를 놓기를 기다렸다가 조용히 놓습니다. 원래는 건 사람이 먼저 끊는 게 예의예요. 전화 거는 사람이 먼저 끊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서비스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먼저 걸었더라도 상대방이 끊기 전에 먼저 끊지 않습니다. 되도록이면. 자, 약 3초 정도로 제가 리미트를 줬어요. 왜냐? 이런 교육을 또 같이 받는 회사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먼저 전화 절대 끊지 마라 라고 지시를 하거든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전화 연결 다 끝났는데 서로 들고 있어요. 숨소리만 계속 듣죠. 3초, 4초 계속 안 끄고 있어요. 그러다가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렇게 돼요. 자, 30초 정도 지났으면 그냥 끊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네. 자, 중요한 거는요. 누구예요? 안녕하십니까? 남방원 신입사원 원수연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자, 여러분들한테 보호망을 씌워주겠습니다. 신입사원이라는 내용을 붙임으로써 여러분들이 뭐가 잘못해도 상대방이 신입사원이라서 그럴 수 있구나. 컴플레인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자, 근데 안녕하십니까? 남바항공 이찬영입니다. 라고 얘기했어. 상대방은 당연히 프로페셔널한 직원으로 알고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 사람이 전화를 받았는데 아무것도 몰라.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물어봐. 대답 듣고, 예, 그거는 그거라고, 그겁니다. A는 D입니다. 상대부터 물어보죠. 그럼 C는 D인가요? 물어봐요. 잠시만요. A는 D인가요? 하지 마세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D는 E인가요? 잠시만요. 안 되잖아요. 그죠? 자, 보호망 쳐드릴게요. 신입사원 이찬영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언제까지 하느냐? 본인이 이제 업무 안다. 그렇게 됐다고 판단이 되면 신입사원 빼도 돼요. 단, 요거를 뺐으면 아까처럼 프로페셔널하게 해야 됩니다. A는 B인가요? 라고 문의가 왔을 때 잠깐만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게 한 가지라도 있다. 나 잘 완벽하게 모른다. 그랬을 경우에는 무조건 하세요. 컴플레인으로 이어지면 무슨 직원을 보고 아무도 몰라 라는 얘기가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러면 국가에도 안 좋아요.
보호망을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권한을. 예. 자, 보통 보면요. 공항, 특히나 공항 가시면, 물론 이름 하는 거 좀 꺼려져요. 왜냐면 뭐 현장이기 때문에, 아, 좀 전에 그 이찬영인가 누군가 통화했는데, 이거 된다며? 왜 안 해줘요? 응?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혹은 그게 뭐 법정에도 막 내 이름 올라고 막 그래요. 법정에 뭐 무슨, 뭐 짐이 늦게 와가지고, 뭐 통화를 했는데, 통화한 뭐 누구 뭐 이찬영, 통화했는데 됐다고 했다. 근데 왜 안 해주냐? 이런 식으로 보험까지, 법정까지만 올라갑니다, 내 이름이. 자, 그런 상황 때문에 이름을 말하기를 꺼려해요. 여기에 운송팀에서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막 이렇게 교육을 해도 얼마 안 갑니다. 한 3개월, 4개월 가면 안녕하십니까? 남바항공 신입사원 원수연입니다. 라고 하다가 안녕하십니까? 남바항공 신입사원 남바항공 원수연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3, 4개월 되면. 그러고 나서 또 한 1개월 있으면 안녕하십니까? 뭐 남바항공입니다. 이렇게 바뀌어요. 이름 안 얘기해요. 그러다가 또 한 달 정도 있으면 안녕하십니까? 남바항공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남바항공입니다. 중국 남바항공입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다가 한 1년 정도 되면은 남방입니다. 이렇게 돼요. 네. 지금 약간 웃음이 나오죠. 그때가 1년 지나면 모를 거예요. 다들 그렇게 하니까. 안 좋습니다. 지금 왜 웃겼는지에 대해서 초심을 잃지 마세요. 이거 근데 웃긴 겁니다. 항공사 전화를 했어요. 남방입니다. 왜? 이게 뭐예요? 나는 그래요. 나도 내가 전화 걸어도 내가 만약에 전화를 딱 걸어요. 여기에다 걸면 남방입니다. 그래요. 나도 남방이에요. 너 누구니?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니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누구누구나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뭐 본인만 그냥 채착되는 거예요. 그거 얘기를 꼭 하세요. 남바항공 누구누구 신입사원 사실 이거는 뭐 보호망이니까 빼도 되고요. 안녕하십니까? 남바항공 여객운송부 이찬영입니다. 라고 얘기하세요. 뭐 회사에서 뭐 일하다 보면은 뭐 손님이 내 이름 외울 수도 있는 거고. 그럼 내가 책임질 게 있으면 책임지면 되는 거고. 회피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일을 뭐 책임질 일이 많이 생길수록 위에 올라가면서 내 능력은 더 높아져요. 신용이 쌓이고. 네, 이거 좀 인사하는 거, 전화 받을 때 응대하는 거 좀 초심 잃지 마시고. 지금 분명히 두 분 다 웃었어요. 남방입니다. 라고 하는, 발언하는 거에 대해서. 웃기다. 그죠? 웃겼어요, 지금. 그죠? 웃긴 거예요, 그거. 근데 본인이 문득 1년 뭐 이렇게 됐을 때 돌아봤을 때 내가 그렇게 하고 있진 않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어쨌든 뭐 초심을 잃지 마세요. 자, 그 다음 전화 준비하는 법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자, 전화 받는 거는요. 자, 3번. 안녕하십니까? 라는 거에서는 이어집니다. 자, 지명한 사람을 확인합니다. 누구 과장 말씀이시군요. 자, 내가 사원인데 상대방을 찾는 사람은 양충모 과장이에요. 예를 들어서. 근데 나보다 천왕 씨보다 위잖아요. 네. 천왕 씨 전화 받았는데 고임 씨, 양충모 씨라고 계시나요? 잘 계시나요? 그랬어요. 아, 양충모 과장 말씀이시죠? 라고 얘기를 해요. 과장님 아니에요. 하셨죠? 네. 자, 그 다음에, 뭐,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경칭 붙이지 않고요. 기다려 주십시오. 얘기한 다음에 지명된 사람에게 전달하죠. 그때는 과장님하고 해야 되겠죠. 그때도, 양 과장! 그러면 안 되잖아. 그죠? 네, 어느 사에 누구 과장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자, 우리 오해해볼까요? 이거 왜 그런지 알겠어요? 우리나라 경칭법, 높임법이에요, 이게. 아시죠? 예. 우리 수연씨. 예. 할아버지가, 내가 할아버지입니다. 수연아, 예. 아빠한테 가서 빨리 인도 좀 오라고 그래. 그 얘기 들었습니다. 예. 자, 아빠예요. 예. 뭐라고 그럴 거예요? 아빠, 할아버지가 빨리 오래. 네, 도전이 A형이네요. 할아버지가 빨리 오래.
이게 뭐예요? 이게? 자, 찬영아, 가서 아빠 좀 오라 그래라. 아버지, 할아버지가 오시라고 하잖아요. 자, 반대예요. 반대입니다. 아버지가 할아버지보다 낫잖아요. 그죠? 그러면 할아버지께서, 그죠? 할아버지께서 나보다 할아버지께서라고 얘기하는 게 맞고, 그죠? 자, 아버지가 나보다 위에요, 아래에요? 위잖아. 오시래요. 오시래요 해야 돼요. 나보다 둘 다 위잖아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아버지보다 위기 때문에 할아버지께서라고 하는 게 맞아요. 자,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답은 이겁니다. 아버지, 할아버지께서 아버지 오시라고 하십니다. 라고 해야 돼요. 할아버지, 아버지가 오래. 아버지, 할아버지가 오래. 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그건 절대 아니야. 자, 찬영 씨가 이제 어쨌든 이제 할아버지가 아버지잖아요. 아버지가 수연아, 아빠 지금 뭐 하고 있으니까 할아버지한테 5분 있다 간다고 좀 전달을 해드리려고. 그랬어. 그럼 수연 씨, 예. 할아버지한테 뭐라고 할 거예요? 보통 저기 보고를 어떻게 할 거예요? 아버지 지금 일이 있어서 5분 뒤에 지금 온다고 합니다. 자,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할아버지, 아버지 지금 일 있으셔가지고 나중에 다시 오실 거예요. 다시. 할아버지, 아버지 나중에 다시 오신대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이건 서면하지 말고 주어스로 다시 한번 해보세요. 주어스로. 다 넣어가지고 조사에만 다 넣어가지고. 할아버지, 지금 아버지가 일이 있으셔가지고 나중에 다시 오신다고 합니다. 자, 아버지가 라고 한 건 맞아요. 자, 오신다는 건 아니에요. 할아버지 입장에서 오는 거지. 오신다는 게 아니고, 할아버지, 아버지가 5분 뒤에 온대요. 라고 보고를 해야지. 할아버지한테. 오신대요가 아니고. 이해되세요? 헷갈리죠? 예. 그런 거 좀 헷갈려요, 이게. 이것만 알면 됩니다. 상대방 혹은 나보다 위에 사람이 나보다 위에 사람을 칭할 때는요, 그 사람이 나보다 아래면, 그러니까 칭하는 사람이 두 가지를 좀 예를 들게요. 하나는 뭐냐면 완전히 외부 사람. 이 사람은 나보다 높든 아래든 간에 경칭해줘야 됩니다. 서로 보좌해야 되는 관계니까, 그죠? 자, 그러면은 같은 부문에서는 서로 보좌할 필요가 없죠. 아까 얘기했듯이 후배는 나를 보좌해줘야 되고 나는 상사를 보좌해야 되고 이런 관계인데, 그죠? 그 관계 안에서 얘기를 할게요. 자, 내가 사원인데 과장이 있고 대리가 있습니다. 그죠? 네. 그럼 내가 아까 똑같이 부장님이 있는데 부장님이 과장을 불러요. 나한테 시켰어. 나 사원인데. 똑같아요. 부장님한테 가서 부장님, 김 과장님이요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알겠어요? 네. 네. 부장님, 김 과장이 김 과장은 좀 이따가 온답니다. 오신답니다.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에요. 김 과장은 이따가 온답니다. 라고 얘기하면 되고, 자, 과장님한테 이 부장님은 조금 이따가 오신대요. 라고 하는 거 맞아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케이? 클리어? 어려우면 하나 쉬운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실수해도 됩니다. 왜? 머리가 나빠가지고. 머리가 나쁘시다. 네, 머리가 나쁜 건 아니고 머리가 나쁜 사람들이라고 지금 치고 있으니까. 네. 자, 전화 걸기 전에 아까 UWC처럼 우리가 용건을 먼저 다 확인하고 머리 좀 다 넣은 다음에 전화 겁니다. 자, 전화를 걸 때는 잘못 걸지 않도록 손으로 걸어야 돼요. 보통 이제 뭐 좀 전화기가 멀리 있으면 펜으로 이렇게 번호 누르기도 하거든요. 펜으로 누르기도 하는데, 그럼 왜 그러냐면 보통 회사 전화는요 한 끝자리로 차이가 나요. 같은 번호가 쓰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잘못 눌리면 뭐 예를 들어서 1, 2, 3, 4를 눌러야 되는데 1, 2, 3, 뭐 6
이렇게 눌리거나 하나 아래에 있는 거, 3 아래에 눌리거나 뭐 이런 식의 될 때가 있어요. 그럼 옆에 부서가 받을 수도 있고 앞 사람이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사람 뭐 잘못 전화번호를 잘못 알고 있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통화를 받는 사람, 이 사람이 내 명함도 다 받았을 거고 내 연락도 다 아는데 왜 절로 걸었지? 응? 그럼 나를 누구를 뭐 좀 헷갈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것도 예의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예의가 어긋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든지 다 그 미연에 다 방지를 해야 됩니다. 손으로 올 수 있도록 하시고, 상대가 전화를 받으면 인사수로 이름 말하죠. 그 다음에 인사하시고 통화하고자 하는 사람의 이름을 전합니다. 자, 나보다 아랫사람을 통화를 원한다. 그래도 직급이 나보다 아래인 거지 회사가 틀리다. 그럴 경우에는 내가 과장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누구 주임님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내가 부장이라고 해서 내가 부장인데 누구누구 다른 회사에 누구누구 과장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얘기 어긋나는 겁니다. 아무리 친하다고 해도. 자, 용건 전달하시고 인사하시고, 자, 아까 끊는 거 얘기했는데요. 조용하게 끊으시고, 이게 뭐 다 알아요. 전화 끊는 순간 모를 것 같지만 쾅 하고 끊으면 상대방도 약간 좀 그 미묘한 느낌이 있습니다. 네. 그거 나중에 뭐 설치를 하시다 보면 알 텐데 조용하게 끊으시고, 그 다음에 원칙은 건사람부터 끊지만 상대가 손 위이거나 고객일 경우에는 자신이 걸어서 나중에 끊는다. 단 3초 정도가 지났으면 그냥 끊어라. 숨소리 듣고 있지 말고. 자, 직장에서 에티켓. 출근 시에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출근을 하도록 하십니다. 적어도 근무 또는 브리핑 시작 30분 전에는 일단 출근하셔서 준비를 좀 하시고, 상대를 주시하면서 웃는 얼굴로 힘차게 인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까 인사하시는데 너무 길게 끌지 마시고 안녕하십니까? 하지 마시고 패기 있게 딱 절도 이렇게 딱 끊으세요. 그렇죠. 목소리 작게 나오는 거 좀 창피하지 마시고. 왜?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그냥 의뢰 그런 사람인지 압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변신해도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 없어요. 자, 상대를 주시하면서 웃는 얼굴 힘차게 인사하죠. 그 다음에 금연 해야 할 일들, 브리핑 준비를 내용을 정리를 하고요. 다이어리 등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요즘에는 뭐 스마트폰 뭐 많이들 사용하시죠? 뭐 투두라든지 뭐 태스크 노트 뭐 이런 거 많이 사용하시니까 그날 할 일 갖다 정리를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거 정리하기 위해서 뭐 30분 정도 일찍 오는 거예요. 괜히 잘 보이려고 뭐 30분 일찍 오고 그런 게 아니고 뭔가 정리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 할 근무를 좀 체계적이고 약간 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리를 사전에 아침에 하는 게 중요한데, 이거를 잘 못하면요 오늘 해야 될 일이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되면 회사 생활 힘들어져요. 하루하루 내가 오늘 뭐 해야 되더라? 저건 뭐 해야 되더라? 저 스킵한 거 뭐 있나? 깜빡한 거 있나? 이런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쉬면서도 편하지가 않아. 쉬는 날 편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정리를 해놓고 그 못한 것들에 대해서만 내가 머리를 쓰고 있으면 돼요. 근데 뭐 없나? 왜 이렇게 찜찜하지? 이런 생각이 계속 쌓이면 회사 생활 힘들어져요. 자, 중요합니다. 자, 근무 중에는요, 최대한 잡담을 삼가하시고, 상황에 따라서 자리를 뜰 때에는 손위 사람이나 주위 사람에게 회사를 보고하도록 합니다. 자, 이거는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보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제가 화장실하고 가면 돼요. 근데 이제 지금 여러분들은, 머리가 나쁘신 분들이니까, 행선지를 좀 보고를 하고 다니죠. 뭐, 자리를 좀 이동한다 하면. 옆 사람, 다 공개할 필요는 없어요. 저 화장실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셨죠? 옆 사람한테, 옆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조용하게, 다녀오세요? 그런 거 얘기 안 해도 돼요. 이렇게 하시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뭐, 다녀오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가야지, 뭐, 공개적으로 소리 지르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책상주의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없으면 그 사람, 상대방 다른 사람들은 내 자리를 본다는 거 확실하게 좀 알고 계세요. 정말 확실하게 알고 계세요.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요. 사회가 무서운 게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어떤 단점을 얘기를 안 해요. 그냥 속으로 저 사람
그냥 그렇구나. 선생님 되게 지저분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 좀 성격이 이상해. 라고 속으로 생각하고 말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말면 더 좋아. 그게 술자리에서 아주 안주거돼서 얘기가 나와요. 그 차라리 내가 잘못하는 것은 얘기를 해달란 말이야. 얘기 안 해도 안 해줘요. 그리고 나서 식어. 그러다 보면은 내가 회사에서 입지가 점점 좀 작아집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방어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사소한 거 하나하나 다 방어를 해줘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내 자리 정리 정도. 아니면 아예 얘기를 해주세요. 옆 사람한테. 혹시 제가 깜빡하고 의자를 안 들고 가면 좀 얘기를 좀 해주세요. 해주십시오. 라고 하든지. 아니면 뭐, 글쎄 모르죠. 받아들이는 사람이 뭐, 이 말이 뭐지? 만약에 뭐 저희가 의자 안 놓고 하면 뭐 달라니까.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은 때에 따라서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깨끗하게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비품, 뭐, A4 용지라든지, 뭐, 기타 등등, 사용법에는 원위치 한다든지, 뭐, 기타 등등 이렇게. 자, 휴식 시간에는, 휴식 시간도 어떤 근무에 다른 한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소리로 떠들지 않도록 하시고, 휴식 시간, 뭐, 점심시간 하신 다음에 5분 전, 뭐, 이럴 때는 먼저 자리 좀 돌아오셔가지고, 근무 시간, 근무할 시간을 정리를 좀 먼저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사내 통로에서는 조용히 걷고요. 모든 직원에게 필히 먼저 인사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분들이 지금 제일 막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부터 다 선배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다닐 때는 인사하세요. 무조건 인사하시고 확실하게 저 사람한테 인사했어 라고 하지 그런 생각이 들지 않는 이상 계속 인사하셔도 됩니다. 두 번, 세 번 하셔도 돼요. 자, 보행 중에는 잠깐 멈춰서 15도 정도로 인사합니다. 요거에 대해서 입수들을 좀 알려드릴게요. 제가 약간 이 교육을 한 7년, 8년 전부터 교육을 시작했어요.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사내 통로 중에 걷고, 이동 중에 어떤 사람을 만났다 그러면은, 이동 중에 안녕하십니까 하지 말고, 잠깐 서서 해라. 어차피 인사할 거면. 그게 이제 또 정갈해 보이고 예의 있어 보인다. 라는 거를 교육을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그 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잠깐 서서 15도 정도 한다, 멈춰서 인사하고 그러고 간다. 라는 거 교육을 했는데, 이 교육을 받고 우리 회사에서 한 2년 정도 근무하다가 퇴사해서 이직한 직원이 하나 있었어요. 다른 항공사로 이직을 했었는데, 그 직원이 이제 얼마, 연락이 한번 왔어요, 갑자기. 선배님 뭐, 갑자기 생각나서 전화 한번 드렸습니다. 회사 앞으로 좀 갈게요. 맥주 한잔 사주세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래, 오랜만이다. 반갑다. 그래. 먹자. 그래서 이제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나한테 대뜸 감사합니다. 선배님 그러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러냐?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나름대로 본인이 어떤 사건이 좀 이벤트가 있었나 보더라고요. 이제 그 회사, 그쪽 이직한 회사의 높은 뭐 상무이사나 자기를 단독으로 불러가지고 그냥 칭찬을 해줬대.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이제 진급 시기가 됐는데 문제 없이 진급할 거가 됐다. 그리고 갔다. 라면서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그 나랑 무슨 상관이냐? 그랬더니 다름이 아니라 칭찬을 받은 이유가 지나가는 도중에 서서 인사를 하는 직원은 너밖에 못 봤다. 이러더래요. 그 사람이, 그 성무이사가. 근데 본인은 항상 그렇게 왔고 모든 사람 다 그런지 알고 있었던 거야. 처음부터 사회생활에 발을 내딛어서부터 그렇게 교육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몸에 그게 다 뱉기 때문에 인식해가지고 가다가 안녕하십니까 인사하고 간 게 아닌데 그냥 자기 습관대로 그냥 인사할 때는 무조건 쓰게 돼 있는 어떤 그런 습관이 들어져 있었던 건데 그게 선배님한테 교육해줘가지고 그게 몸에 배가지고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뭐 그게 뭐 중요하고 좋은지 몰랐지만 뭐 이렇게 뭐 칭찬 받고 진급도 하게 되고 그래서 참 어쨌든 고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듯이 조그만 거 해보지만 굉장히 좀 사람이 틀려 보입니다. 지나가면서 안녕하십니까 하고 가는 거 하고 가면서 안녕하십니까 인사하고 그러고 가는 거는 굉장히 천지 차이에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런 거 지금 습관을 들이셔가지고 인사를 하도록 하세요. 사람 틀려요. 근데 지금 어쨌든 우리 회사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날 거예요. 왜냐면 다들 서서 인사하니까. 다들 그렇게 교육 받았으니까. 근데 이제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그냥 흘려버렸던 그런 친구들, 그런 직원들은 지금도 뭐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해서 가지. 그런 거는 좀 배우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도록 하세요. 자, 대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그러다가 예의롭게 한다고. 안녕하십니까? 예의롭게 한다고 천천히 올라오죠. 그래서 예의롭게 공손하게 했습니다. 아, 100점이야. 100점짜리 인사. 뒤를 딱 봤더니 사람들이 막 막혀있죠.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잠깐 멈춰서서 15도 정도만 이상하면 된다 하는 거예요. 자, 퇴근 시에 퇴근 시간 저는 미리 퇴근 준비하지 않습니다. 퇴근 시간 뭐 6시인데 뭐 5시 55분부터 막 가방 싸고 막 시계 보고 있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것처럼 밉상이 또 없습니다. 자, 정리정돈을 깔끔하게 해서 퇴근 후에 다른 분을 봤을 때 좋은 인상을 심을 수 있도록 합니다. 웃는 얼굴 힘차게 인사합니다. 자, 뭐 그거는 두 분이서 알아서 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를 할지 내일 뵙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뭐 그거는 두 분이서 알아서 입 맞춰가지고 하시면 되고요. 자, 상대를 소개하는 방법인데 이거는 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중요한데요. 부하 직원은 상사가 먼저 자리를 잡고 앉아 있을 때까지 자리를 잡지 않고 기다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혹은 상사를 상석이라고 하면 자리의 가장 중심이 되는 위치 또는 안쪽 또는 벽 쪽으로 안내해서 상사가 외부인 등에게 등을 보이고 앉게 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그게 상석이에요. 자, 상사보다 먼저 자리를 잡고 대기해야 될 경우에, 그러니까 상사가 오기로 돼 있는데 먼저 가서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될 경우에는 요거는 지금 같이 갔을 때예요. 우르르 같이 갔을 때. 우르르 같이 갔으면은 부하 직원은 상사가 먼저 자리 잡고 앉기 전까지 그냥 멀뚱멀뚱 있어야 돼요. 어디 앉으실래나. 이런 식으로 좀 엉어도 좀 있어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상사가 어디 앉을지 모르니까. 자, 그런데 먼저 상사가 같이 가는 게 아니라 상사가 먼저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될 상황이면은 상석을 미리 비워놓고 나머지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자, 상사가 뒤늦게 참석해서 부득이 자리 잡고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원래 상사가 오기로 돼 있지 않아요. 다 이미 자리에 앉아 있고 이미 회식이라든지 이렇게 진행 중이면 근데 갑자기 때뜸 왔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다 일어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이미 기존에 진행 중이던 회식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알아서 안배할 거예요. 알아서. 만약에 진행 중이던 회식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나보다 만약에 낫다. 그럼 내가 만약에 왔다. 그러면 아마 제일 높은 사람이 일어나서 이쪽으로 앉으십시오 할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제일 높은 사람이 나보다 윗사람이야. 그러면은 나 신경 안 쓰겠죠? 그죠? 그러면 과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천영 씨 입장에서 어떻게 할 거냐? 다른 사람이 아무도 움직일 생각을 안 하면 천영 씨가 일어나셔가지고 여기 앉으십시오 해야 돼요. 왜냐면 자리가 다 꽉 차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나보다 여기서 제일 높진 않지만 나보다 상사인 사람을 엉거주춤하게 뭐 보조의자 앉혀놓고 쓰는 거 없잖아요. 그럼 내가 회식하면서 얼마나 가시방석이에요. 그죠? 그래서 일어나서 이쪽으로 오십시오 라고 자리에 안배해주고 이모! 보조의자 하나 주세요. 그러면 돼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본인의 자리를 안내합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2번 같은 경우에 아까 우리 점심 먹을 때 그런 상황이 되겠네. 자, 그럼 볼까요? 자, 이 자리에서 상석이 어딜까요? 여기서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한번 맞춰볼까요? 자, 가장 여기서 높은 사람이 뭘까요? 누굴까요? 선영 씨. 노란색 옷 입으신 이 사람. 네. 자, 그 다음에. 주로 노란색 옷 입은 사람. 왜일까요? 왜 이 사람이 가장 윗사람 같아요? 액면? 예. 사진 연배가 좀 그런 사람 같은 것 같아요. 네? 아까 사진에서 아니에요. 우리 회사 직원 아닙니다. 자, 액면으로는 이 사람이 좀
제일 윗사람 같이 보여요. 예. 그렇지만 이 사람은 제일 높은 사람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왜냐? 여기가 상석이에요. 파티션이 쳐져 있지만 사람들과 하여금 등을 보이게 앉았어. 그죠? 외국 사람들이. 자, 이쪽 라인에 대한 상석 아닙니다. 이쪽 라인 상석이 될 수가 없어요. 게스트지. 그렇지만 액면이 있어 보여요. 그건 뭐냐? 한 회사나 한 팀이 아니에요. 항공업으로 따지면 항공사 사람들, 응? 여행사 사람들. 이 정도로 볼 수가 있어요. 자, 가운데 앉아있는 걸로 봐서 어쨌든 이 여행사에서 제일 높은 사람 같아요. 그죠? 자, 이 사람보다는 나이는 젊어 보이지만 갑이에요. 상석이에요. 이게 벽이랑 벽이 돼 있고 중앙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내가 봤을 때는 가장 여기에서는 상석에 앉을 윗사람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아셨어요? 네. 상석이 어딘지 파악이 되시나요? 네. 자, 이동할 때 부하 직원은 선배, 상사보다 절대로 앞서서 걷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 점심 식사하러 갈 때라든지 뭐 그럴 때 적용이 되는데 절대 앞서 걷지 않습니다. 혹은 뭐 내가 뭐 혹시나 나만 아는 장소로 만약에 뭐 안배를 한다. 그랬을 경우는 내가 앞장서서 걸어야 되겠지만 그게 아닌 이상 목적지를 전부 다 우리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앞장서서 걷지 않습니다. 자, 부하 직원은 선배, 상사를 항상 보조하면서 이동을 해야 돼요. 보조하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얘기를 같이 나누면서 간다든지 혼자 뭐 외롭게 이렇게 가게 해서는 안 돼.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이걸 뭐 나 왕따 만드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상사가. 그렇기 때문에 동기 또는 평소에 친분이 있는 다른 선배와 함께 이동하고 있다고 해도 그보다 손윗 사람이 같이 동행 중이라면은 가장 손윗 사람을 보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우리 뭐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은 뭐 높은 사람이 가면 거기 딱 붙어서 가죠. 그런 거랑 똑같은 일이에요. 하고 싶지 않지만 보조해야 되기 때문에 옆에 붙어 있어야 돼요. 왜냐면은 내가 그 사람이 됐을 때 다른 직원도 다 그렇게 할 거니까. 항상 손윗 사람을 보조하면서 이동합니다. 자, 여러 명 이동 시에는 앞서가는 그룹과 거리가 멀리 떨어져서 앞서가는 그룹이 기다리지 않도록 하고 화장실을 간다든지 뭐 그런 상황에 따라서 동행 이탈 시에는 반드시 보고한 다음에 이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직장인이란 품위, 교양, 센스를 나타냅니다. 이게 몸차림의 어떤 그런 몸차림이 내재하고 있는 그런 의미예요. 오늘의 근무 자세, 의욕, 마음가짐을 보여줍니다. 첫인상은 몸차림과 복장으로부터 나와요. 내가 만약에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면접 볼 때 쇼윈도어에서 딱 나를 비춰보니까 오늘 머리가 잘 됐어. 그랬을 경우 예를 들어 면접 보러 오는데 머리가 잘 됐다. 그러면 난 그날 면접 잘 봅니다. 근데 우연히 딱 나 비춰진 내 모습을 봤는데 이상해. 머리도 잘 안 됐고 뭐 저도 마음에 안 들고 그런 날은 면접은 많죠.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내 어페런스가 어떠냐에 따라서 내 첫인상을 결정하게 되고 타인에 대한 영향력을 갖게 돼요. 내가 머리가 오늘 잘 됐어? 내 옷이 오늘 나한테 핏이 잘 맞아?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으면 그날은 내 날이에요. 타인에 대한 영향력을 갖게 됩니다. 자, 몸차림의 유의점. 이게 왜 그러냐면요. 타인에 대한 영향력. 우리가 사실 그 임원이나 이런 데는 품위 유지비라고 해도 별도로 돈이 나가요. 품위 유지하라는 거예요. 네, 옷 사입어라 이거예요. 지금 뭐 남방항공 다니고 있는데 후줄근하게 다니면 되겠냐. 네 친구들이 남방항공을 이용 안 한다는 보장이 있냐. 평소에 잘하고 다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사람이 어떻게 간에 어쨌든 내 몸차림 또 내 마음가짐은요. 친구들을 만나더라도 만약에 지금 뭐 수현 씨 친구들이 뭐 수현 씨가 예를 들어서 뭐 사실은 막 건달이야. 사실은 건달이고 성격도 막 파탄적이고 막 이래. 친구들이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런 애가 남방항공을 들어갔어. 그럼 남방항공 그런 직원들이 일하는 데구나. 이 사람 친구가 예를 들어서 카운터에 여기에 카운터에 가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막 싸울 수밖에 없어요. 싸우고 싶어. 왜냐면은 수현 씨 같은 사람으로 보거든, 다른 사람들. 그 직원들 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쨌든 이 시간부터라도 친구들 대할 때도 잘 해야 돼요. 난방항공 직원으로서. 자, 똑같습니다. 마음가짐, 몸차림도 똑같고요. 몸차림은 타인에 대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직장에 어울리는 옷차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 항상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적어도 나는 보고 있어요. 자, 직장인으로서의 자각. 직업인에게는 신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용. 그죠? 신용카드 할 때 신용이에요. 자, 신용은요, 실적으로 나타납니다. 실적. 내가 가져다 준 어떤 그런 업적, 이런 걸로 결정이 되고요. 이런 게 많이 생길수록 신용이 쌓인다는 거예요. 그죠? 자, 실적은요, 책임감이 생긴다. 책임감은 뭐냐면은, 어떤 이 일을 행해야 되겠다라는 중요한 마음, 이걸 행해야 되겠다라는 마음가짐하고, 그 마음가짐을 가졌다고 했을 때, 그거를 액션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그게 책임감이에요. 그 결의를 책임감이라고 합니다. 이거 꼭 해야 돼. 라는 마음가짐. 자, 그 다음에 이 결의는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전문 기술에 의해서 선별입니다. 내가 기술이 있어야 이거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생기고, 그 자신감이 있어야 어떤 업무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런 결의를 했을 경우에 책임감이 있어야 이걸 계속 해야 돼라는 어떤 책임감이 마음가짐이 있어야 실적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적이 쌓이게 되면은 나는 그런 실적 계속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용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이게 직업인으로서 여러분들 두 분에 대한 가장 궁극적인 목표예요. 이거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 신용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근무를 계속 해줬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그렇게 생활을 좀 마음가짐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지금 바로 해야 될 게 전문 기술을 가질 수 있는 스킬업을 해야 돼요. 자, 스킬업은 어떻게 해? 물어봐야 됩니다, 계속. 그죠? 예. 자, 왜 물어봐야 돼? 머리가 나쁜 방법. 원래 나쁘니까. 오케이? 예.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